한 기자, 일단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일단 먼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관세 부과 일정도 남아 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관세 엄포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1월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3개국 대상 관세 외에도 앞으로도 새롭게 적용될 관세가 많습니다. 준비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으로 4일 0시 1분,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발효됐죠. 다음은 철광과 알루미늄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동등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시작되고 같은 날 농산물 관세도 시행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EU를 대상으로 25% 관세 부과, 자동차와 반도체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중국 같습니다. 이 기존 10%에 10% 추가로 맞게 됐는데 중국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늘 10일부터 미국산 닭고기와 밀 등의 15%, 수수와 돼지고기, 과일 등의 10% 관세를 각각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산 수입 중단 등 비관세 보복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海关总署今天发布公告，暂停进口美国原木，暂停美国3家企业大豆舒华资质。 1기 시절에 이어 글로벌 1, 2위 국가의 2차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멕시코, 캐나다는 이 전통적인 동맹국 아닙니까? 이 동맹국에도 관세 카드를 좀 꺼내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미국에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마약 단속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를 약속하며 관세 부과가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마약 단속 조치가 트럼프의 성에는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북미 3국 간 관세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했던 국내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게 됐습니다. 특히 무관세를 목표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생산기지로 활용했던 국내 제조업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타이완의 반도체 업체 TSMC는 미국에 우리 돈 1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트럼프는 엄청난 일이라고 치켜 세웠죠. TSMC 사례처럼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세금의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미국의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반도체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제일 큰 걱정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계획도 나온다면서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직접 예고했었죠. 네, 해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eah, I probably will tell you that on April 2nd, but it'll be in the neighborhood of 25%. 멕시코, 일본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3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규모만 53조 원으로 25%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지난주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문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창구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새벽 0시 1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이웃 동맹국들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섰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의 25%, 캐나다의 원유와 가스엔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겁니다. 이들 국가에서 불법 마약이 넘어오고 있다는 게 관세를 부과한 표면적인 이유지만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 미국 내 투자를 늘리려는 속셈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미 10% 관세를 매긴 중국산 상품에 10%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상대국들이 받을 충격은 만만찮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수출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수출이 움츠러들며 GDP의 3에서 5%가량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멕시코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협상을 해나가자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는 155조 원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똑같이 25% 관세를 매기자며 보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oday, we will also be challenging these illegal actions by filing dispute resolution claims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through the USMCA.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를 총리가 아닌 주지사로 격하하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다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세계 각지에서 소비자 물가가 연쇄적으로 급증하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됩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와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시작됐습니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첫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축하 메시지가 아닌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오늘부터 10% 관세를 추가한 건데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총 20%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닭고기와 밀, 옥수수 등에 최대 15%, 수수와 돼지고기, 과일, 채소 등에 10% 관세를 각각 추가하고 미국 기술기업 등 15곳에 대한 통제에도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걸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을 의도적으로 정밀 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月10日起，对原产于美国的部分进口商品加征关税。 중국은 지난달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전방위적인 보복 조치에 들어가는 등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5% 성장 목표를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과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준비해온 중국은 그간 마련한 대응책을 이번 양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